오늘은 노후를 대비하여 고층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이미 직접 겪으신 분들은 땅에 가깝게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은지 공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높이 사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점은 고층에서 느껴지는 붕 뜨는 듯한 불안감입니다. 처음에는 전망이 좋고 바람도 잘 들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오래 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떤 분은 20층 이상의 아파트에 살 때 머리가 멍해지고 어딘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30층 이상에 계셨던 분은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생겼다고 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콩닥거려서 편히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경험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분은 51층에서 살았을 때 압력이 달라져서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관절에도 무리가 오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바람이 거센 날 아파트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서 어지럼증까지 겪었다고 하십니다. 사실 높은 곳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는데 민감한 분들은 그 진동을 느끼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소음이나 진동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건강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높은 층에서 오래 살다 내려온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확실히 저층으로 와서 숙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층 넘는 곳에서 살 때 늘 귀가 먹먹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30층에서 지낼 때 밤마다 잠자기 직전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와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2층으로 이사를 오니 그 증상이 싹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아래층에서 지내면 땅과 가까워서 그런지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땅의 기운과 연관지어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지로부터 받는 기운이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 기운과 멀어져서 기가 흐트러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뚜렷이 몸으로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특히나 노후에 접어들수록 예민해지고 건강이 취약해지니 땅에서 멀어질수록 컨디션에 악영향이 크다고 하시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층으로 내려오면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도 잘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또 계절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저층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2층이나 3층 혹은 5층 정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창밖으로 나무가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계절마다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물드는 모습을 보며 사시니 사계절을 그대로 체감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나무가 무성할 때는 초록빛이 들어와서 눈도 편안하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니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하다고 하십니다. 또 새들이 창밖 난간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내려앉는 풍경을 매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그에 비해 높이 사는 분들은 대부분 탁 트인 뷰를 자랑하곤 하지만 막상 처음 한두 달이 지나면 그 멋진 전망도 익숙해져서 베란다 커튼을 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바다 전망이든 산 전망이든 매일매일 보게 되면 당연히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진 뒤에는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귀가 먹먹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몸에 이상이 나타나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전망을 즐길 여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멋진 뷰보다는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층수가 높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약해지면 계단 몇 걸음 오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올라가고 내려오기가 막막해지고 장시간 정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언제든지 쉽게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러 다녀오는 게 중요한 분들에게는 저층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2층이나 3층 정도면 밖에 잠깐 나가서 장도 보고 금방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도 꺼내오고 이런 일상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댓글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고층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호흡기 문제가 악화되거나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사례입니다. 나중에 저층으로 이사를 오니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고층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뚜렷이 차이를 느꼈다고 말씀이 일치하니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아이들이 창밖으로 손쉽게 나무를 보거나 놀이터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 안정감도 얻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늘어나서 건강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5층 이하가 가장 좋고 그 중에서도 2층이나 3층 혹은 4층 정도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사람 키보다 조금 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말도 있고 또 앞이 잘 트인 위치라면 3층에서 4층 정도가 하늘도 적당히 보이고 나무도 예쁘게 내려다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뷰가 너무 막혀서 답답하지만 않다면 그리고 앞에 동이나 건물이 빽빽하지 않다면 낮은 층도 해가 잘 들고 바람도 잘 들어서 계절마다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층에서 살면 모기도 없고 파리 같은 벌레가 올라오지 않아서 쾌적하다고 말씀하시죠. 층간 소음에서도 해방된 느낌이 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심의 탁 트인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넓은 하늘을 매일 볼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를 길게 생각해 본다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층에 사는 불편함과 건강 문제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뷰를 즐기고 탁 트인 느낌을 만끽하지만 점차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머리가 띵하고 귀가 울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잦아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실내 조명을 어둡게 바꾸거나 베란다에 커튼을 치고 바깥을 차단하는 등 오히려 시야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고층에서 사는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하죠. 뷰가 좋아서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경치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큰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50층 전으로 살다가 내려오셨는데 땅과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기운이 좋아져서 마치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세요. 아이들도 잠을 더 잘 자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 층만 다르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층에 사느냐에 따라 식구들의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점을 놀랍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고층에서 살 때 요리할 때 환기 문제도 은근히 거론됩니다. 높은 곳일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면 소용돌이 치듯 바람이 들어와 문이 쾅쾅 닫히고 그 바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 구조여서 고층임에도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라도 심한 날에는 창문을 열기도 쉽지 않고 또 창문을 열었다가는 갖가지 먼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이 누적되면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지요.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나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고층은 내려가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라도 고장나면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 스트레스로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요. 낮은 층은 아예 계단으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응급 대처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실제로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2층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은 저층이 더 크게 시달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복불복이라는 말씀도 나오더군요. 윗집이 누군지에 따라 저층이라도 극심한 소음을 겪을 수 있고 고층이라도 이웃이 예의를 지키면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으로 본다면 층수가 높을수록 집 구조가 바뀌거나 소리가 울리는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들 하십니다. 결국 이웃 간의 배려와 건물의 시공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 층간소음 문제는 어디를 가든 조심해야겠지요. 단열이나 난방 문제도 있습니다. 1층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습하다고 하시고 탑층은 여름에 덥고 심지어 물이 새기까지 한다는 호소도 듣습니다. 반면 중간층인 3층에서 5층 정도가 관리가 잘 되면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아서 좋다고 하세요. 물론 단지의 구조나 건물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간층 이하가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은 장기간의 안정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매일 밤 숙면을 잘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벼운 산책이나 외출을 하기 편리한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주위 환경을 눈으로 체감하고 내 발로 쉽게 땅을 밟을 수 있는 층이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의 경험입니다. 기운을 얻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덜 예민해지고 몸이 한결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초고층에 살아도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의견을 내놓으십니다. 높은 뷰를 즐기면서 쾌적하게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건강에 전혀 이상 없다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실제로 꼭대기층 근처에 살아도 머리가 맑고 기압차를 못 느끼겠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다만 몸이 민감하거나 심리적으로 예민하시거나 노후에 들어서 여러 질환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굳이 높은 층을 고집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0층 가까이 사셨다가 3층으로 내려온 뒤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숙면을 취하고 두통까지 사라졌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전에는 머리가 늘 무겁고 멍했는데 지금은 창밖의 나무가 눈높이에서 사계절 내내 변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눈에 초록이 들어오면 눈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평온해지는데 그런 잔잔한 행복이 노후에는 훨씬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는 풍경, 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가로수, 주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일상 풍경, 이런 것들을 적당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재미가 훨씬 크다고 하시더군요. 주변 경치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풀과 꽃이 보이면 그게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층이나 3층 거실 창문 너머로 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도심에서도 작게나마 자연을 누리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추가로 노후에 고층에서 거주하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불편함을 말씀드리면 장기간 외출이나 입원 후에 귀가할 때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왔을 때 가방이나 짐을 들고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지만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 이동조차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거나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사소한 이동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늦은 밤에 갑작스런 일이 생겨 급하게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래층이라면 문만 열고 몇 걸음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고층이라면 아무리 서둘러도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고 빈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긴급 상황에서는 계단을 뛰어내려가야 하는데 노후에는 사실상 쉽지 않으니 고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1층을 선호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크게 걸음이 불편해지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써야 할 수도 있는데 1층이 훨씬 자유롭다는 것이죠. 다만 1층은 습기 문제나 벌레, 방범 문제 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2층이나 3층 정도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등의 부작용도 잘 고려해서 건물 상태나 이웃 환경을 충분히 살피고 가능하면 앞이 탁 트인 곳을 고르라는 조언이 흔히 나오죠. 실제로 5층 이하에만 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가 만들어낸 로열층 개념이 20층 이상이나 탑층을 선호하도록 유도해왔지만 막상 살아보니 뷰는 잠시 좋을 뿐 매일의 생활은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니 더욱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열층이 정말 왕족처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노후 생활에서는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가 집안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쉬우니까요. 밤마다 귀가 울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숙면이 어려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도 저하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울감이나 예민함이 커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겠지요. 결국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도전에 가까운 고층 거주보다는 저층 혹은 그에 준하는 중층을 선호하라는 조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로 이사가서 단독주택에 살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도시 생활을 포기하기 어렵거나 여러 사정상 아파트를 벗어나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5층 이하를 선택하여 땅과 가까운 기운을 느끼고 계절 변화도 눈앞에서 만끽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밖에 나가고 들어오기가 쉽도록 하는 편이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억하실 점은 처음에는 고층의 장점을 크게 느끼더라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 장점이 무뎌지고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력이나 기압 차이, 바람 등의 요소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탑층 정도가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 비나 눈이 몰아칠 때는 창문 틈으로 휘몰아치는 소음이 상당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미세한 지진이라도 느껴지는 날이면 집안에서 휘청대는 기분이 들어서 공포감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노후에는 안 그래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매일 지진 공포까지 겹치면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고층은 기피하고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저층 구조를 선호한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도 걱정이 큽니다.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는 고층 아파트에서는 마음 놓고 주무시기 어렵다고 하시죠. 반면 저층에 계신 분들은 창문만 잘 닫으면 바람 소리가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니 덜 무섭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외출도 고층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고 혹시나 창문이 깨지거나 하면 바로 피난하기가 쉬워서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갑작스레 아플 때도 저층이면 곧장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고층이라면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아이나 노약자를 안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때 겪는 불편과 불안감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층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외부 소음과의 관계입니다. 보통은 고층이 소음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도로가 먼 경우에는 저층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와 도로의 배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게다가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는 나무나 조경이 되어 있으니 낮은 층일수록 푸른 잔디나 나무의 색감, 새소리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고 이것이 마음에 큰 위안을 준다고들 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저층이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는 관절 건강도 좋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자연보다는 도시 야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다만 노후라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내 몸이 약해지고 마음 또한 약해져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찾게 된다면 고층 거주가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조언을 들어보면 굳이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실제로 댓글을 보면 2층이나 3층에서 사시는 분들은 장마철이나 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아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도 크게 상관없고 급하게 밖에 나갈 일 있을 때도 몇 발짝이면 문 밖에 나갈 수 있으니 인생이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번거롭지 않고 택배 기사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실 때도 고층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지요.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이웃나라나 유럽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아파트를 지향하는 문화가 있었고, 높은 곳은 오히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인간은 땅에 밀접하게 살아온 존재이니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겠지요. 굳이 젊었을 때부터 고층에 사는 것을 좋아하셨더라도 노후가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리 체험을 해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층수에서 살아보고 고층에 대해서도 단기간 살펴본 뒤 결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낮은 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노후에는 몸의 부담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너무 높은 층에서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층이나 3층 혹은 5층 이내라도 전망이 확 트인 곳을 잘 선택하면 충분히 하늘도 보이고 숲이나 정원 같은 조경도 감상할 수 있으니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접근성이 좋은 저층이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평생 고층 아파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고 몇 해 지내보니 옛날 작은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에 살 때가 훨씬 건강했고 행복했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한 번쯤 높은 곳에서의 뷰를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결국 땅 가까운 생활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례를 통해 노후에 고층에서 살 때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불편과 건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미리 알고 고려해 두시면 훗날 주거지를 선택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저층 생활을 누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풍요는 창밖으로 펼쳐진 머나먼 뷰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하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층이든 고층이든 각자의 사정과 취향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점이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